그래요.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가시죠. 또 대뜸 시작하겠지? 긴장해야지. 그치. 올 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청취자분들의 새해 다짐을 소개하러 나오신 만추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추님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만춘입니다. 네, 저희가 2주 만에 인사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자기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네. 팟캐스트 큰일은 여자가 해야지를 했었고 네. 최근에 올렸기 때문에 아직도 하는 중이라고 우겨보고 있고 네. 동거와 취미와 여자에 대한 에세이를 몇 편 써서 어떻게 글로 먹고 살려고 해보고 있습니다. 훌륭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곧 치앙마이에 가시는. 네, 2월 5일에 치앙마이로 떠나니 혹시 치앙마이에 계시는 분이 있다면 DM 주세요. 또 시작이에요. 이분의 프로필 중에 어떻게든 매일매일 모임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를 또 추가해야 돼요. 근데 사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왜 자꾸 모임을 만드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게 인생이죠 뭐. 그러니까 사주에 써여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사주에 지금 역마살, 풋살, 모임살 세 개가 있을 수 있죠. 오늘은 모임살 추가네요. 모임살도 하나 있을 수 있죠. 저희가 저번에 청취자분들한테서 받은 사연을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오프닝을 이제 1시간 이렇게 하다가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 회차는 포기를 하고 제 입장에선 땡 잡았다. 한 회를 내가 더 이 게스트를 잡아올 수 있게 되었다 해가지고 오늘은 정말 최대한 많이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정말로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자꾸 좀 지연된 것도 죄송스럽고 저번 주에 또 정치부 기자님이 나오셔가지고 남 기자님이 나오셔서 정치부 입장에서의 근황을 얘기하시느라 이게 또 시의성을 생각해서 빨리 내보냈어야 돼가지고 지금 2주나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비욘세에 오랫동안 광고를 넣어주셨던 고체가글 키들이라는 고체가글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사연이 소개되신 모든 분들한테 이제 키들 고체가글을 선물로 너무 좋다. 네, 드리는 너무 걸로 좋다. 제가 뒤늦게 따왔어요. 사연 늦게 소개돼도 선물이 있는 게 좋죠. 그쵸. 그래서 갈 때 이제 만추님도 하나 드릴 테니까 또 정말요? 여행 갈 때 너무 좋고 진짜 좋겠다. 네, 그냥 이렇게 타블렛 비타민처럼 생겨가지고 입안에 넣고 씹기만 하면 이제 거품이 막 나가지고 어머. 뱉으면 끝이거든요. 어머. 네. 너무 좋다. 써봤어요? 네. 써봤어요. 저는 오래 쓰고 있고 이거를 개발할 때 저는 시제품 테스트 제품부터 썼어가지고 저의 강냉이를 담당하고 계시는 강냉이 담당자 치과의사 선생님이 직접 개발하신 제품이어서 그때 비욘세에 광고를 넣어주실 때는 그게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엄청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이럴 때가 아닌데도 비욘세에 협찬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한줌단 분들께서 인증도 많이 해주시고 후기도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여러분 이게 지금 올리브영에 입점을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대감집처럼 내가 새해 인사를 좀 하고 싶은데 혹시 좀 줄 수 있냐? 줄 수 있다고. 너무 감사하네요. 네, 그래서 얻어왔습니다. 잘했습니다. 사연 소개되신 분들은 비욘세.com이나 behonses@gmail.com으로 주소랑 받으실 분 배송 정보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새해랑 어울리는 선물 같아요. 맞아요. 새해 결심과 양치를 잘하자.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어떤 열받는 일 많으셨을 텐데 잘근잘근 씹으시고 칵투 뱉으시면 됩니다. 너무 좋다. 그렇죠. 커피라이터인데? 광고 천재인데? 얘기해야 되겠다. 열받았던 일 장글장글 씹고 개엄 대통령 그러니까 잘근잘근 씹으시고 칵투 뱉으시면 너무 좋아요. 그쵸. 네. 요즘 정말 다들 화가 나 있기 때문에 분노에는 또 분노 마케팅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받았던 사연을 오늘은 정말 부지런하게
진짜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고 보자. 오늘 진짜 두고 보자. 최대한 많이. 그쵸. 최대한 많이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춘이 웃으실 때 대고 웃으셔도 돼요. 그래요? 네. 웃음소리도 조절해줘요? 당연하죠. 근데 피곤하잖아. 근데 저번에 김현철 선생님처럼 웃으셔가지고 편집이 오히려 힘들었어요. 일일이 다 키웠어요. 김현철 선생님이 너무 무슨 말인지 직관적으로 잘 알겠어. 거품이야 이렇게 하시잖아요. 김현철 선생님처럼 웃지 않으셔도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읽자 진짜로. 네, 진짜 읽겠습니다. 첫 판부터 강렬한 네. 씻고 살자님 사연을 만추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씻고 살자님. 네. 아이디부터 너무 강렬해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혼세님. 저는 일단 사주에 물이 없는데요. 다짜고짜. 아무 인사도 없고 네. 쿠션 없이. 그쵸.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일단 사주에 물이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전 씻는 걸 싫어합니다. 물이 싫어요. 씻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수영도 별로고요. 심지어 먹는 물도 잘 안 먹습니다. 네, 제 새해 목표는 잘 씻기입니다. 씻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저 진짜 씻는 게 너무 힘들어요. 씻으려고 마음먹기까지 3시간 이상 걸리는 건 기본. 3시간 씻어야지 생각만 하다가 내일 씻지 이런 적도 많아요. 그치. 그 3시간은 씻기 싫어 몸부림치느라 아무것도 못한답니다. 사실은 저 그냥 게으른 걸까요? 막상 씻고 나면 개운의 기분은 좋은데 하기가 싫으니까 참. 25년 새해부터는 1일 1목욕 퇴근하자마자 씻는 깨끗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상 제 새해 다짐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에게 이제 물 없이도 사용 가능한 고체가글 키드를. 미쳤나봐. 물 없이도 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방에 해결해주나. 그러니까. 그래서 씻고 싶어도 사실 사람이 몸은 못 씻어도 입 안만 개운해도 기분이 좋다. 살짝 약간 리프레시 되는 느낌. 씻은 기분이 들어. 심지어 이렇게 치카치카 안 하고 그럼요. 씻고 뱉기만 하면 뱉기만 된다. 하면 돼요. 씻고 살자님한테 너무 딱 맞는 선물이네요. 이게 한편에 되게 농담이나 총극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그냥 의도다가 혹시 뭐 몇 개 좀 도와줄 수 있냐 정도로 얘기를 했다가 지금 굉장히 좀 특집처럼 이분이 씻기 특집 사연을 오프닝을 열어주시는 바람에 선생님 좀 잘 씻으세요? 저는 잘 안 씻죠. 잘 안 씻어요. 어느 정도로? 샤워를 안 하는 날도 있어요. 그런 매일 날 하진 당연히 않아요. 있지. 네, 요즘에 좀 귀차니즘이 이제 도지면서 안 하는 날이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씻고 살자 언니도 안 씻어도 될까요? 이거는 제가 좀 정해드릴 수 있어요. 사실 진짜? 이게 사람을 만나고 그런다 그러면은 씻어야죠. 맨날 씻어야죠. 근데 그냥 난 집에 있다. 그리고 나는 너무 좀 매일매일 씻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사실 안 씻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딱 정해주는 거 너무 좋다. 그럼요. 밖에 나갈 때는 씻어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사회성을 위해서. 그럼요. 팩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집에 있다. 집에 있을 때 저도 이제 다 옛날 얘기인 게 이제 강아지가 있으니까 하루에 한 번도 안 나가는 일은 없지만 예전에는 이제 기준이 유분이 내려와서 눈이 따가울 때가 있어요. 너무 안 씻으면. 정말 얼마나 안 씻을까? 그때 한번 씻어준다. 네. 일주일 정도 안 씻으면 그 정도 되나요? 아니요, 한 3일만 돼도 그래요. 정말. 저는 극건성으로서 잘 모르겠네요. 아니 근데 그게 안 씻는 게 세수도 안 하는 게 안 씻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라도 하면 그건 씻은 거예요. 그러면 뭘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안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 일이 있을 때는 씻어야 되는 건데 근데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나한테 에너지가 원래는 한 100 정도가 있어야지 뭐 집안일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씻을 수 있는데 내가 정말 막 23밖에 없어. 구체적이다. 원고 쓰는데 드는 기력이 30이에요. 7이 부족해. 네, 그러면 그 7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샤워하면 안 돼요. 못하죠. 왜냐면 이런 성격인 분들은 샤워가 80이에요. 그치. 샤워에 쓰는 기력이 80이에요. 이런 분들의 성향을 잘 모르는 분들은 씻어야 일을 할 수 있다. 사람이 개운해야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견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다양성이 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씻는데 에너지가 많이 드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집에서 보통 일을 하는 날은 아침에 일어나면 씻어야 기운이 나거든요. 근데 씻기까지 말한 대로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는 거야. 네. 에너지가 정말 23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안 씻고 그냥 세수도 안 하고 양치도 안 하지 바로 일을 시작해. 그래. 그 다음에 또 밥을 그 상태로 먹어. 네네네. 근데 계속 찝찝해. 하루 종일. 그러다가 기분 잡치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네. 더 이상 찝찝할 순 없다. 밤 11시에 씻어요. 나랑 되게 비슷하다. 똑같아. 그러면 기분이 개운해지면서 너무 잠이 안 오고 막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밤 11시에 그래서 저는 갑자기 푸시업을 시작해요. 어머, 오늘 운동을 못했다. 스쿼트하고 막 푸시업하고. 근데 그런 거는 너무 생산적인 것 같은데요. 아니 제 애인이 되게 제가 푸시업을 한 밤 11시 반쯤 하고 있으면 자기 전에 운동하는 사람이 어딨냐. 여기. 아드레날린이 분비돼서 잠이 안 올 것이다. 그럼 또 잠이 안 오니까 청소도 그때 막 시작해. 너무 좋은데? 청소기 막 돌리고 막 빨래하고 막. 그럼 봐봐요.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지금 뭐야? 집안일도 하고 너무 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편견이라는 거예요. 이런다. 잘 살고 있었던 거. 너무 잘 살고 있지. 그렇구나. 왜냐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선택권이 없는 문제. 강아지 배변 산책이 있잖아요. 그죠. 갔다 와. 그러면 또 기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방바닥에 누워있어. 그래가지고 누워있다가 하지만 오늘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러면은 앉아서 또 주섬주섬 또 밥을 먹고 막 죽상을 하고 일을 막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하기 싫다 저것도 하기 싫다 하다 보면 또 평일엔 7시 주말엔 4시에 배구가 시작합니다. 아이고. 우리 팀도 아닌데 제가 열심히 본 다음에 아이고. 어떡하지 하다가 현세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면서 비슷하게 10시에 갑자기 샤워를 해요. 맞아. 만추님과 저의 차이점 뭐냐면 만추님은 샤워하고 나니까 막 아드레날린이 솟구쳐서 네. 청소를 하고 운동을 하잖아요. 저는 막 씻었는데 아무도 안 만나면 좀 그렇지 않나? 갑자기 동네 술집에 갑니다. 밤에 아이고. 앉아가지고 어머 작가님 뭐 웬일이에요 이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뭐 산책하다가요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씻어서요. 씻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분도 집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 안 씻어도 됩니다. 왜냐면 그거는 다 자원 낭비예요. 물도 아껴야 되고 이 물 부족 국가에서. 맞아요. 우리 물 부족 국가예요? 그럼요.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씻고 살자님이 사실은 이 지구를 돕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하루에 한 번 씻지 않는 게 문화인 나라가 되게 많거든요. 그럴 것 같아. 근데 세계 나가가지고 해외여행 하다 보면 한국인만 그렇게 부지런히 씻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분은 지금 너무 씻고 살고 싶다고 하시는 게 이제 목표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이루지 못하는 날에도 자괴감 느끼실 필요는 없다. 근데 먹는 물도 잘 안 드시는 건 좀 물을 아끼시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췌장이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췌장과 환경을 맞바꾸신. 근데 물 먹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저도 의식을 안 하면 좀 잘 안 먹게 되긴 해요. 진짜. 네, 오늘 너무 안 먹었네. 그래도 뭐 1리터라도 먹자 해가지고 먹는 게 물을 술로 많이 대체하시는 분들은 좀 술 먹는 사람들이 물을 좀 더 안 챙겨 먹는 것도 있고. 그렇게 결심을 하니까 안 먹는 것 같은데요. 1리터를 먹자. 저도 막막한데요. 그냥 물 한 컵 먹자 이 정도만 해도 되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좀 잘 안 먹네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물이요. 네,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럽시다 우리도. 네네네. 씻고 살자님처럼 물을 잘 챙겨 먹기. 네. 씻고 살자님은 굉장히 대문자 애니신 것 같긴 하네요. 왜냐면 자기가 물을 안 먹고 샤워를 안 하신다는 이유로 대뜸 사주에 물이 없다. 그치. 근데 이게 사주에 물이 없으면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걸로 물을 가까이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통 말하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직관적으로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래서 호숫가에 살으라느니. 정말? 뭐 물이 많은 사주에 수가 많은 사람 가까이 하라느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건 들어봤어요. 그 무슨 용산도 아마 그런 게 있을 텐데 서울시 지도 중에 서울시 오행 지도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용산구는 뭐 금의 사주, 뭐 은평구는 뭐 물의 사주 약간 식으로 해서 그 땅이 가진 기운이 예를 들어 물이면 물이 없는 사람이 그 지역 가서 살면 잘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에 검색하면 그런 지도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럼 이분은 이제 그것도 조금 참고해 보시면.
요즘 같은 시국에 또 사주 얘기하고 앉아있네. 아 그러니까 큰일입니다. 큰일이야 아이. 큰일이야. 아 우리는 정치 안 하니까. 다음 사연 가보겠습니다. 아이 갑시다. 송도동 야스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욘세를 잘 듣고 있는 한줌 송도동 야스리입니다. 저도 새해 계획 안 세우는 사람 중 한 명이었는데 우연히 만다라트 계획표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작성해 봤는데 혼세님이 새해 다짐을 보내달라고 해서 얼른 이 글을 호로록 쓰고 있습니다. 만다라트 계획표는 목표를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실행 계획을 세우기 위한 도구인데요. 일본의 유명한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의 계획표로 더 유명하다고 하네요. 만다라트 계획표의 구조는 이제 가로 세로 3의 가운데에 최종 목표를 적고 주변 8칸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를 적는 거예요. 제가 만든 계획표와 빈 계획표 서식을 함께 첨부하오니 혼세님도 한번 해보세요. 제 2025년 계획표의 하이라이트는 가족 아니고 가족 부분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또 다운을 받았습니다. 아 근데 되게 계획적이신 분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근데 만다라트 얘기를 많이 듣긴 들었거든요. 올해 만다라트가 유행인가요? 근데 항상 연초에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있다. 그렇구나. 한번 봅시다. 또 한글 파일을 보내주셨네요. 반갑네요. 저는 한글 파일 쓰는 사람들 보면 반가워요. 이 워드의 세계에서. 그치. 그 야스리님의 계획은 이제 제일 가운데에 성장한 나아가 있고 얘기해도 되나? 성장한 나아가 있고 얘기하라고 보내신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런가? 모호하게 말해볼까? 네. 체력, 습관, 성취, 기록, 문화, 돈 관리, 가족, 버킷리스트 이렇게 나누셨네요. 세상 논리적이시다. 근데 이게 보니까 좋은 게 아까 가족 파트를 좀 신경 쓰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여기에서 가족 파트 내용에 쓴 게 되게 공감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사람들은 이런 계획표에다가 쓸 때 뭐 예를 들면 뭐 얼마 모으기 뭐 그쵸. 이런 습관적인 걸 많이 얘기하는데 네. 여기서는 조금 감정적인 목표 같은 것도 적어주셔가지고 요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러네. 요것만 보더라도 제가 이분의 어떤 프라이버시 때문에 내용은 공개하지 않겠지만 가족과 어떤 관계인지 알 수가 있으게. 네, 저도 보이네요. 네, 나중에 이제 네. 영혼의 노숙자의 네. 이상한 나라의 부모님, 이상한 나라의 형제자매 이런 거 할 때 사연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 문화의 팟캐스트 공개 방송 참석에 어머, 대한 어머, 포부가 어머, 있으세요. 세상에. 어머. 미미한 어떤 압박을 심어 놓으셨다. 언제 할 거냐? 너가 이걸 안 했다가는 2025년에 물론 우리 방송이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니 난 진짜 웃긴 게 공개 방송 스태프 방을 만드셨잖아요. 네네. 작년에. 아, 저 윤석열 때문이야. 단톡방을 네. 공개 방송 스태프 방이라고 파서 네. 초대를 하셨길래 뭐 한 2주 안에 그럼요. 이루어지는 것처럼 네. 아직 그 대관도 안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무기한 연기를 했잖아요. 어쨌든 아. 시국 때문에 원래는 2월 13일인가가 비욘세 첫 방송이었는데 맞아요. 지금 뭐 내가 2월 10며칠에 지금 광화문에 있게 생겼는데. 그러네. 아무튼 단톡방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갑자기 숙연해지는. 저도 한번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볼래요? 이 중앙에 있는 거 말고 이런 거라도. 이분도 물 1리터 이상 마시기 있는데요. 다리 안 꼬기도 있으시네요. 다리 안 꼬기 어려워. 다리 안 꼬기 진짜 어려워. 기상 후 이불 정리 그래 이런 것도 해봐야 되겠다. 기상 후 이불 정리요? 아니요. 만다라트를 해봐야 되겠다. 해봅시다 우리도. 아 근데 이거를 써서 친구들끼리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외향인 무조건 다 뭐만 하면은 친구들하고 같이 하겠다고. 친친자, 친구의 미친자. 모임에 미친 자. 모임의 미친 자와 친구의 미친 자. 해봐도 재밌겠다. 그 모임에 미친 자와 친구의 미친 자가 비슷한 결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릅니다. 실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모임에 미친 자는 정말 모임만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모임의 미친 자를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전 친구랑 하면 되지 않나? 근데 사실 모임을 하고 불러오는 사람들도 대부분 친구긴 해요. 그렇기는 해요. 그리고 산책하는 프로젝트 제가 하잖아요. 네. 그 모르는 사람하고 아침 9시 30분에 그 홍대 입구역을 같이 걷는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냥 친구가 되더라고요. 걷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친구 만들기 프로젝트가 되는. 그리고 남의 얘기 듣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전 좀 제 얘기하는 것보다 듣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겨워질 때쯤에 다시 팟캐스트 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네. 팟캐스트에 대한 압박. 서로 압박 주고 공개 방송 언제 하냐? 팟캐스트 언제 돌아오냐? 내가 항상 기다린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건방진 미국인님 사연을 만추님께서 읽어주세요. 네. 아이디가 되게 인상적이시네요. 음흠. 안녕하세요, 온세님.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건방진 미국인입니다. 사실 비욘세 추천 너무 많이 받았는데 200회가 넘은 그 에피소드의 수에 제가 압도되어서 아이폰 팟캐스트로 구독은 해놓은 상태였지만 당시에는 차마 들을 수가 없는 팟캐스트였어요. 하지만 2024년 5월 제가 실험실에서 혼자 뒤늦게까지 잡일을 해야 하는데 그때 업로드가 된 에피가 바로 색춘문예였어요. 전설의 에피소드. 어찌 안 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원래 일할 때는 스피커로 노래를 듣거나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영어 뉴스나 영어로 된 팟캐스트를 많이 틀어놨는데 제목을 보자마자 재빠르게 에어팟 노이즈 캔슬링으로 끼며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지겹던 잡일이 그날따라 얼마나 빨리 끝나던지. 그리고 중간중간 망한년의 사연도 말씀하셔서 그게 무슨 내용이더라 하면서 망한년의 사연도 다시 찾아보게 되고 그러다가 지금은 에피 1부터 정주행 중입니다. 이러니까 자기소개를 맨날 해야 돼요. 그러네. 진짜 진입하는 데가 다 각자 다르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단골 게스트인데 이거 맨날 해야 되나? 맨날 해야 된다. 되게 다정하다. 정말 제 지루한 학교 생활의 한 줄기 빛입니다. 비욘세 사랑해요. 항상 저도 사연 한번 쓰고 싶다 하다가 이번에 기회가 돼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2024년도는 저한테 정말 다이나믹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일단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학교에서 일하다가 한번 쓰러졌어요. 학교에 엄청난 금쪽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 이후로 한 달간 집에 꼼짝없이 요양만 해야 했죠. 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아직 그 영향이 남아있어요. 요양을 하면서 중요한 시험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몸 컨디션이 200% 좋아져도 힘든 시험을 컨디션 20%로 준비하려니까 몸도 힘들고 마음도 조급해지고 시험 패스는 했는데 제 스스로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내가 정말 내 실력으로 패스한 걸까? 교수님들이 그냥 봐준 게 아닐까? 이 실력이 나중에 뽀록 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며 전전긍긍하게 되네요. 그래도 패스했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분이 보니까 쓰러졌을 때도 자기가 쓰러진 건강에 대한 걱정보다 학교의 금쪽이가 된 기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시험도 되게 힘든 컨디션으로 패스를 했는데 교수님들이 봐준 게 아닐까? 뽀록 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약간 스스로한테 조금 박하신 게 아닌가. 그러게요. 좀 너무 패키치는 거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근데 이런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맞아. 또 하나 중요한 이벤트는 제가 겨울에 미국에 온 지 처음으로 한국에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끄러운 한국 상황에 저는 비행기가 캔슬되면 어떡하지 또 마음 졸이면서 세상에 그렇게 한국 뉴스를 실시간으로 체크한 적도 처음이네요. 2024년 잘 마무리하겠다 싶었는데 2024년의 연말은 꽤 슬펐고 깜깜했어요. 원래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니 빨리 밝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2025년은 일단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건강이 안 좋으면 부귀영화랑 사내 재미는 다 무용지물인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올해는 더 건방져 보고 싶네요. 제가 무례한 사람들, 대부분 남자 한국인 유학생 뭔지 너무 알 것 같아요. 그렇죠? 한테 이상한 말을 들을 때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좀 티나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서 제 별명에도 건방진을 붙여보았는데요. 올해는 꼭 너 뭐 돼? 라는 말이던가 아니면 좀 더 확실한 의사표현을 하고 싶어요. 써 꺼져라 이런 마인드로요. 공부하랴, 일하랴, 건강 챙기랴, 친구 만나랴 아주 하루하루가 아쉬운데 지나가듯이라도 무례한 말을 1초라도 들으면 그 나빠진 기분을 환기하는데 1시간을 쓰더라고요. 맞아.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원. 마지막으로는 제가 좀 더 성장하는 한 해였으면 좋겠어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학업적으로나 뭐든지. 2025년 12월에 제가 뭐 하나는 성장해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른 사연들은 아주 술술술술 읽히고 들리는데 제가 잘 쓰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술술술 들립니다. 진짜 그리고 왜 다들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지 100번 이해가 됩니다. 비욘세님 다른 청취자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래요. 그리고 색춘문예 제발 많이 해주세요. 물론 전 보낼 사연이 없습니다. 비욘세 화이팅! 네. 이라고 해주셨네요. 색춘문예를 많이 해달라 하지만 보낼 사연이 없다. 이런 어떤 무임승차. 양심 없는 사연. 남들의 재밌는 얘기를 듣고 싶으면 너도 얘기를 쏙쏙 내놓아라. 뽑아먹겠다. 혜택만 누리겠다.
이런 사연이었어요. 그래서 건방진 미국인이라고 하셨구나. 건방진 미국인이라는 별명은 네. 자기 희망사항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너비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자기 별명 붙일 때 보통 워너비로 붙이는 거 알아요?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제가 스스로한테 붙인 별명이 유쾌한 조롱씨였거든요. 근데 제가 늘 약간 우울하고. 그래? 그때는. 그렇구나.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좀 이렇게 쿨하게 넘기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웃기네. 이런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네. 못 돼서 그렇게 붙였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사실 해방촌 비욘세도 제가 이제 해방촌에 영원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붙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여기서 자가가 나온다고. 그렇죠.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도 내가 집을 찾지 못하면 어떤 살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계속 부르다 보면 건방진 미국인은 분명히 건방진 미국인 될 수 있습니다. 맞아. 그리고 지나가듯이라도 무례한 말을 1초라도 들으면 그 나빠진 기분을 환기하는데 1시간 쓴다. 이게 너무 공감이 돼요. 그리고 그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환기하는데 쓰는 시간도 있지만 그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뭔가 받아치지 못했다는 걸 곱씹으면서 쓰는 1시간이 있잖아요. 뭔지 알지. 네. 누워가지고 내가 그때 그 말을 듣자마자 이 표정으로 딱 이 말을 쳐줬어야 됐는데 그러면 걔가 이렇게 말했겠지? 그럼 난 또 이 말을 이렇게 쳐줘야지. 그렇죠. 머릿속에서 스토리를 모노드라마를 한번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렇죠. 무례한 사람들 대부분 남자, 가로 열고 대부분 남자, 가로 열고 한국인 유학생. 꼭 받아칠 일 있으시길 바라면서. 그러니까. 네네네. 원생님 무례한 말에 잘 받아쳐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주변에서 맞다고 합니다. 그럼 맞는 걸 거예요. 너는 그래도 그걸 또 얘기했다잉? 그래도 한마디를 하기는 했다. 이제 이럴 때가 있죠. 근데 무례한 말에 받아친다는 게 막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무례하다는 걸 짚어주는 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멋지다. 그걸 그렇게 되게 성숙하다.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의 얘기는 하는 거죠. 그것도 옛날에도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김숙 씨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디 나오셔서 자기 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듣거나 어떤 무례한 말을 들으면 와 무례하네 라고 얘기한다고 멋지다.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무례한 말을 들을 때 이렇게 받아치지 못하는 이유가 진짜 몸에 대한 얘기일 때도 있고 외모에 대한 얘기일 때도 있고 내가 들었을 때 상처가 될 수 있는 걸 파고들어서잖아요. 그쵸.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말을 못하게 되는 건데 그 내용이 나의 컴플렉스가 맞더라도 그 사람의 말이 맞더라도 표현이 무례한 건 늘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네, 그래서 그런 거는 그래도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게 싸움이 되지 않게 말할 수 없을까 봐 걱정해서 많이 얘기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당연히 그걸로 아직도 너무 헷갈리지만 그래도 이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싶을 때는 그냥 그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거나 아니면 그 단어를 다시 돌려주거나 뭐 살 좀만 빼면 뭐 어떨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 그걸 똑같이 돌려주거나 살을 빼면 그럴 것 같다고요? 라고 돌려주거나 그래서 남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봐야 그치요. 돼요. 그 말이 얼마나 무례한지. 자기 입에서 나갈 때는 뭔지 모르다가 귀로 들어오면은 이게 이렇게 들리는구나를 그때 가서 느낄 수도 있어서 그 말을 돌려줄 때도 있고 그거는 하려고요. 네. 좋은 새해 다짐이다. 네. 만다라트 하나 채웠어요 지금. 무례한 말을 돌려주기. 네. 아까 근데 모노드라마 얘기했는데 저는 진짜 그거 연습하면은 확실히 는다고 생각해요. 무례한 말에 대응하는 거 연습하면 확실히 진짜 실전에서도 잘할 수 있어지는 것 같아요. 대부분 무례한 말 들었을 때 바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내가 기분이 나쁜데 내가 기분이 나빠도 되는 건가? 맞아. 그리고 저 사람이 저 말을 의도해서 했나? 내가 지금 꼬아듣나? 약간 이런 불확신? 이런 것과 내가 만약에 여기서 정색하면 내 방어 기제가 발동되나 혹시? 약간 이거 쿨하지 못하게 보이는 걸까? 막 이런 거 있는데 그거를 생각하다 보면 이미 한 2, 3분 지나서 그때 가서 갑자기 말하기가 또 애매해져가지고 지나간 다음에 집에 가서 한 2-3시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냥 그럴 때는
그것도 약간 도박 같은 것 같아. 그 사람이 무례한 말을 한 게 맞을 확률이 한 80% 이상인 것 같아. 그럼 일단 그때는 질러놔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야지 서로한테 좀 신호를 주는 것 같아요. 너가 나를 상처 주려고 한 말이 아니라도 나는 이 말이 상처가 됐다는 걸 서로 알아야 아 그럼 저 사람한테는 다른 친구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해도 문제가 없지만 이 친구한테 말할 때는 조금 저 말은 쓰지 말아야겠다. 맞아. 이런 식의 표현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걸 서로 경고라도 주고받는 게 서로 좋은 것 같아. 현명하다. 잘 살고 있다. 이게 그냥 에세이랑 똑같은 거예요. 말은 다 이렇게. 아, 근데 본인 한 인생은 다음에. 늘 우당탕탕이지만은 근데 그래도 친한 사이일수록 더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건방진 미국인님이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네, 에세이를 많이 쓰는 우리는 이런 식으로 교훈으로 마무리합니다. 맞아요. 이게 병이잖아요. 정말 마지막 문단이 교훈으로 끝나는 것 때문에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요. 지금 이제 저도 에세이 계약 하나를 해가지고 이제 저번 주부터 하나씩 한 챕터씩 보내드리고 있는데 멋있어. 이게 한 개씩 쓸 땐 또 모릅니다. 한 번씩 편집자님 묶어서 작가님 그동안 한 거 뭐 묶어서 보내드려야 했는데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교과서 단원처럼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뭐 이렇게 해야겠다. 그 다음에 또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뭐 어쩌고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끝나가지고 정말 미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맞아. 자괴감이 들죠. 우리도 마찬가지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맞아요. 거. 그렇습니다. 다음은 점님의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저의 히데코 혼세 정말 수치스러워. 이데코 됐어. 제가 이분이 누군지가 기억이 나는데 12월 7일이었는지 14일이었는지 네. 집회를 갔는데 비욘세 청취자라고 해서 많이 오세요. 왜냐면 그 깃발이 되게 크니까 생파혼연대 깃발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비욘세로 이제 한 번씩 그 트위터에서 검색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저를 만난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너무 좀 과장된 후기를 쓰신 거예요. 또 저의 어떤 뭐 외모나 뭐 분위기, 뭐 어떤 말투 친절도 이런 거를 굉장히 어떤 과잉되게 적으신 다음에 저의 히데코라고 해서 저는 이거를 제가 먼저 본 게 아니라 네. 맨님이 그거를 히데코 됐다 하면서 저를 굉장히 놀리시면서 너무 창피하다 했었는데 또 이렇게 사연까지 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히데코가 그 아가씨에 나오는 히데코 네. 얘기하는 거죠?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국인이 알만한 히데코가 뭐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근데 네. 지금 아직도 첫 문장도 못 읽으셨어요. 맞아요. 제가 지금 히데코가 창피하다 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나도 누구한테 그런 얘기 한 번만 내가 들어봤으면 어디 좋겠다. 그래서 이분한테 부럽다. 너무 창피하다. 뭐 친구들이 놀렸다라고 했지만 뭐 천년만년 불러주시라. 히데코로. 네. 우선 이 혼란한 시국에 언니도 힘드실 텐데 방송을 계속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금요일까지 이 악물고 일단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하리 소식도 간간히 볼 수 있어서 좋아요.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언니 손가락이 다칠까봐 조심조심 간식을 베어 먹는 하리가 밝고 건강해지는 것이 보여서 기뻐요. 저는 사정이 허락하지 않아 아직은 아무도 입양할 수 없어 아쉽지만 하리가 하루빨리 평생을 함께할 가족을 찾길 바라요. 네, 막간 홍보를 하자면은 이제 하리 임시보호 계정이 있습니다. 네. 너무 귀엽습니다. 네, HARI.imbo, IMBO, 하리.imbo로 오시면 우리 귀염둥이 하리를 보실 수 있고요.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늘 새해 다짐 세워봤자 작심삼일 서너 번 하면 한 해가 끝나버려서 스스로에게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예 세우지를 말아야지 싶었는데 이렇게 사연을 보내버리면 언니한테 거짓말쟁이가 되기 싫어서라도 노력할 것 같아요. 좀 따분한 사연일 거라 소개는 안 될 테지만 소개합니다. 언니는 따로 읽어주실 것 같아서 보내봅니다. 네. 첫째, 금주, 금연, 디카페인 유지하기. 와, 이유 3개를 다? 한여름에 맥주, 한겨울에 뱅쇼, 스트레스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는데 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을 때에 담배 한 대. 너무 좋은데? 지금 이분의 표현 때문에 지금 제가 갑자기 담배를 배우고 싶습니다. 지금 금주, 금연, 디카페인 하신다고 하는데 표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맥주, 뱅쇼는 내가 아니까 상관없는데 스트레스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는데 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을 때 이거 지금 그 내란 전국 아닙니까? 그렇죠. 전 국민이 담배 한 대를 시작할 수 그러니까. 있는 멘트. 근데 그냥 이 말만 했을 뿐인데 저는 맥주와 뱅쇼를 이제 따뜻하게 마신 다음에 그 바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코트를 대충 걸치고 나와서 이렇게 담배 한 대를 그 앞에서 착 붙였을 때 내가 갑자기 상상돼. 너무 히데코적 모먼트입니다.
굉장히 문학적인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매일 아침 간 내린 커피 한 잔이 간절해요. 가끔 가다 한 번쯤은 괜찮지 않나 싶어서 몇 번 절주, 담배 하루 최대 2대, 커피는 오전에만 정도로 타협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저의 절제력을 과신했던 거죠. 눈덩이가 굴러가듯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어요. 폭음폭식의 수면장애까지 한 큐에 가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에 망가지는 게 점점 익숙해지는 것 같아 슬펐어요. 한번 허락하기 시작하면 정신건강이 급속도로 위태로워지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최대한 유지해 보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줄이는 것보다는 네. 아예 소거하는 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줄이느니 그냥 안 하는 게 낫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줄였는데 안 되면 아예 안 해보는 것도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쵸. 둘째 10kg 감량하기.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하지만 저의 행복 몸무게로 가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더 미루다가는 진짜 1kg도 못 뺄 것 같아서 터무니없지만 높은 목표를 잡아봤어요. 반의 반이라도 이뤄보려고요. 과장 조금 보태서 살면서 제 몸 안에서 편안했던 적이 2차 성징 이후로 단 하루도 없지 않았나 싶어요. 초저체중부터 지금의 과체중까지 그 어느 몸도 행복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또 다이어트를 목표로 잡다니 참 우습죠. 외모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탈코도 해봤거든요. 그런데도 뭐가 문제인지 외모에 태어난 척도 잘 안 돼요. 군것질 줄이고 더 많이 움직여서 몸을 바꾸면 저 자신을 조금 더 좋아할 수 있지 않을까 헛된 희망을 걸어봐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모순인데 제 머릿속에서는 이게 여전히 말이 되거든요. 외모에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돌을 터득한 거 아니에요? 그쵸. 자기가 어떤 수양을 거치거나 어떤 수련을 거친 게 아닌데도 그러니까. 그런데도 외모에 태어나다? 그분도 정신과를 가보셔야 돼요. 현대사회에서는 제가 봤을 때 그것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네. 당연한 거예요. 태어날 수가 없어요. 외부의 압박을 전혀 흡수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어떤 신호일 수 있다. 맞아. 단절되어 있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멀쩡한 사람을 이상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점은 이거는 어떤 사회가 만든 거여가지고. 그렇죠. 네, 이건 너무 자연스러워. 거기에서만 그 말만 걸러서 귀에 들을 수가 없거든요. 맞아. 비욘세에서 바디 뉴트럴이라는 책을 한번 소개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나는 내 몸을 사랑할 필요도 없고 내 몸이 아름답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 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거든요. 네. 갑자기 내 몸을 사랑하는 게 이상하지. 내가 들고 있는 뭐 펜, 뭐 리모컨 이걸 다 사랑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럼 그냥 여기 있는 거고 이걸 막 받아들이고 하는 모든 과정이 너무 모순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는 몸에 대한 혐오가 씻겨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게 책의 핵심인데 그것도 저는 읽었을 때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된 부분이 있지만 이게 책 한 권으로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외모 강박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여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책이고 읽으시는 거를 권해드리는데 읽고 나서 급격한 변화가 없더라도 원래 그렇다. 내 탓이 아니다. 네, 그거 내가 설계한 게 아니다. 지금 내가 살아온 그 삶이라는 게. 맞아. 네, 그래서 심지어 지금 이분이 행복 몸무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가 비욘세에서 얘기했는지 영노자에서 얘기했는지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몸무게가 있고 행복 몸무게가 따로 있는 것 같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완벽한 걸 이론이야. 다 먹을 수 있고 먹는 데서 오는 행복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유지하고 관절이 아프지 않으면서 이 정도면 내 몸이 너무너무 혐오스러워까지는 아닌 몸무게가 저한테는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55kg부터 막 80kg까지 계속 왔다 갔다를 해봤는데 저는 행복 몸무게가 한 70 초반 정도거든요. 네. 그걸 넘어가면 한 75 정도가 되면 오른쪽 무릎이 아프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뭔가 너무 내가 원하는 느낌의 외모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고 근데 분명히 그 행복 몸무게라는 수치에 저 같은 경우에도 외모가 안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건 그쵸.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목표를 잡으신 것 같은데 하면 되죠. 다이어트 하면 되지. 내가 뭐 다이어트 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아야 돼? 그치. 다이어트를 하려는 결심에서부터 스트레스를 받을 순 없지. 그러니까요. 정말 어쩌란 말이냐 트위스트 추면서 식으로 사회가 여자들을 그렇게 키우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네,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셋째, 올 한 해는 도서 구매 및 대여 금지. 텍스트 힙이라는 말이 생긴 요즘에 조금 의아한 목표죠. 돌아보니 제가 굉장한 적독가였더라고요. 남의 책, 새로운 책, 내가 아직 안 산 책에는 눈이 휙휙 돌아가요.
이런 분한테 이제 책을 추천했다. 그러니까. 바디 뉴트럴. 그래서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던 도서관에도 이번 연도엔 잠시 발길을 끊어야 하지 않나 해요. 저희 집 책상에 쌓아두었던 책들부터 읽어 치우려고 합니다. 출판계의 빛과 소금이었는데 책을 읽는 속도가 책을 사는 속도를 못 쫓아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뭔 말인지 너무 알죠. 저도 읽고 버리겠다는 그러니까요. 목표로 지금 처리하지 못한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약간 서점 들어가면 그 동네 슈퍼에 들어간 것처럼 과자에 눈이 돌아가는 것처럼 대박 좋은 주제인데 내가 이걸 알게 되면 나는 다른 사람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막 이러면서 충동적으로들 그렇게 사요. 그래서 막 책을 막 인터넷에서 추천받고 막 개요를 살펴보고 막 이걸 사야지 이렇게 계획해서 사는 게 아니라 막 뭐야 이 책? 이러면서 사거든요. 이런 사람들 특징이 그 집에 가지고 오잖아? 갑자기 그 책 읽기가 싫어. 그러니까 에이 뭐 대충 아는 얘기 아닌가? 왜 바디가 뭐 뉴트럴하다는 얘기 아닌가? 바디가 뉴트럴하다는 얘기 아닌가? 그래서 읽은 척.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는 잘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이 책 집에 있는데 나 읽지 않았을까? 읽은 것 같은데? 읽은 척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나도 그거 봤다. 바디가 뉴트럴하다는 얘기. 하지만 바디 뉴트럴 여러분 좋은 책이다. 맞아. 손예진 씨가 연기했던 아내가 결혼했다. 네. 에서도 헌책방에서 책을 사가지고 닦아서 꽂아놓는 것까지. 맞아. 근데 그거에 되게 당당한 게 거기에서 되게 매력적인 걸로 나오잖아요. 저는 안 읽어요. 매력적이에요. 이렇게 꽂아요. 그러면서 사인 받은 거에 대한 얘기도 막 이분은 누구한테 책을 줬는데 이걸 헌책방에 내놨나 봐요. 이런 얘기 하시면서. 이 부분도 화이팅이고요. 네. 이거는 저도 올해 목표예요. 그래요? 빨리 읽고 버리겠다. 네. 넷째가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퇴사 참기. 어려워. 넉넉하게 벌지 못하는 데다 자아실현은 제 사전에 없는 단어지만 대책 없이 여기서 도망쳐버리면 그때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서 무서워요. 언제 어디서나 대체 가능한 인력이라서요. 그래서 저는 이직에 성공한 것이 아니면 절대 퇴사하지 않아야 해요. 만에 하나 그 전에 해고당하면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래요. 지금은 버티는 것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버티는 게 어디야? 그리고 회사에서 뭐 큰 포부를 갖는 것보다 네. 이 퇴사 참기라는 워딩 자체가 네.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회사에서 괴로운 마음으로 앉아있으면 내 자신이 좀 한심하고 다들 되게 막 인정받고 싶어하고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목표가 퇴사 참기면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오늘도 해냈네. 오늘도 성공한다. 오늘도 성공한다. 이거는 정말 이제 그 성취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날들이. 근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같은 프리랜서는 아침 지금 선생님 당장 한 달만이라도 아침 9시까지 어디 갔다가 6시까지 앉아있으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진짜 큰 미션이잖아요. 네. 어떻게 해낸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걸 1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회사 생활을 2년 3개월 정도 짧게 했고 이제 9 to 6를 짧게 했는데 지금도 악몽을 꿉니다. 9시에 일어나야 하는. 대박이다. 너무 싫습니다. 저 아직도 꿔요. 그래. 나 회사 꿈을 아직도 꿔. 그러니까. 저 퇴사한 지 10년 됐거든요. 네. 아직도 밤에 이러고 일어난다니까. 일어나서 아니야 초롱아 넌 퇴사했어. 왜냐면 저도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봤는데 네. 저도 이제 퇴사한 지 15년이 됐는데 네. 작가 15년 차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선배들도 되게 좋았고요. 네. 물론 저한테 맞는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 적성에는 안 맞았지만 그걸 잘 가르쳐준 선배님들도 많았고 그게 엑셀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 일이라서 나중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 다른 일을 할 때. 근데 왜 이렇게 나는 회사 생활이 싫었을까를 진짜 진지하게 이걸 쪼개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진짜 9시 출근이었던 것 같아. 진심으로. 그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도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모든 것 중에서. 그러니까. 저도 조직생활 되게 좋아했고 네. 사람들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저 회식도 좋아하고 저도 회식 좋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너무 지나치게 친밀하게 지내가지고 제가 집 구할 때 저희 부서 전원이 같이 구했거든요. 세상에. 어디서든 모임화하는 사람. 내 집 구하기 모임. 그래고 지금도 되게 연락을 자주 하면서 지내는데도 저도. 진짜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은 일을 준 다음에 너가 자유롭게 미션만 달성해.
라고 했으면 아직도 다녔을지도 몰라. 그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진짜 너무 멋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대단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같은 시간에 나갔는데 똑같은 사람들이 쫘라락 앉아있는 게 하도 프리랜서 생활을 오래 하니까 그것도 되게 힘든 경험이다. 한동안 거리를 두고 싶을 수도 있고. 그쵸.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이게 바둑판처럼 짜라락 앉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뭔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한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거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너 되게 막 용기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저는 진심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각자 참을 수 있는 분야가 뭔가가 달랐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퇴사 참기 정말 화이팅입니다. 네. 5째, 친구 한 명 사귀기. 외로워요.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방치한 제 탓이에요. 편하게 아무 때나 불러서 같이 밥 먹고 헤어지거나 서로의 집에 가는 것이 편할 정도로 가까운 친구는 못 만들더라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미적지근한 지인이라도 한 명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웃 팟캐스트 여둘톡의 김하나 황선우 작가님이나 작년에 출간된 여자 셋이 모이면 집이 커진다의 김은하 작가님처럼 절친 겸 하우스메이트 겸 반려동물 공동보호자 겸 많은 것을 겸한 사람을 당장 찾겠다는 허황된 꿈은 없어요. 일단 이 우물 밖으로 한 걸음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다 쓰고 보니 너무 길고 우울하고 지루한 다짐이라 읽는 혼세 언니의 에너지를 쪽 빨아들인 건 아닐까 걱정이에요. 아닙니다. 띄엄띄엄 보고 넘기셔도 괜찮아요. 사연 받아주신 걸로 저는 만족해요. 사랑해요. 언니 그리고 한줌단 여러분 같이 탄핵, 체포, 구속, 정당 해체까지 모두 성공하고 새해 다짐까지 이루는 2025년 보내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히데코님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러니까요. 뭐가 그러니까요. 어떻게 읽으셨나요? 어떻게 읽으셨어요? 우리나라에도 성조가 있구나. 맞아. 어떻게 읽으셨나요? 해가지고 눈으로 읽었습니다라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 이렇게 지나가다가 카페에서 갑자기 마주친 거예요. 야, 너 여기 어떻게 왔어? 버스 타고. 맞아. 네가 왜 여기 있어? 이런 말 물어보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읽으셨어요? 해서 나도 모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요. 눈으로. 저는 근데 진짜 보통 새해 다짐 얘기할 때 막 얼마를 모으겠다 아니면 하루 3번 운동을 하겠다 이런 것보다 이런 다짐이 저는 되게 세세해서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나 혼자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경험인데 이걸 타인한테 읽힐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런 얘기를 보낼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엄청 큰 스텝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정말 이분 말대로 이룰 확률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친구 한 명 사귀기 이런 것들도 되게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서로의 집에 가는 게 편하고 뭐 가까운 친구 이런 거를 제가 요즘에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서로의 집에 가는 게 되게 대수롭지 않은 맞아요. 사람이어서 이게 되게 친하다는 뜻조차 아닌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뭔가 저 사람들은 저런 게 있는데 나한테는 왜 그런 게 없을까 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그 관계를 그냥 친한 친구 이렇게만 정하면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나는 어떤 걸 친하다고 느끼고 친한 친구랑 하고 싶은 활동이 어떤 걸까 이거를 한번 정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네, 사실 저는 독립서점 모임 같은 것들도 저도 가끔 여기저기서 얘기를 들어보면 외향적이어서 어디 막 파티를 다니고 막 이러지 않는 분들이 나는 나랑 결이 맞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라고 했을 때 독립서점 모임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변에 얘기를 들었을 때. 좋은 팁이다. 네, 근데 그 모임이 막 그런 거면 안 돼요. 할 일 없는 사람들 크리스마스에 서점에서 다 함께 책 읽어요. 이런 거 말고 목적이 정해져 있는 모임. 그래서 무슨 낭독 모임이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것만 끝나고 집에 가더라도 다 같이 그냥 흩어져도 이 다음 애프터 없이 여기서 좋은 인연을 못 만났다라는 게 좀 절망이 되지 않는 모임들이 있거든요. 목표가 확실하고 이뤄야 되는 게 확실히 뭐 원데이 클래스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비슷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만났다는 얘기를 주변에 특히 좀 내향적인 성향이신 분들한테 진짜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올해 41살이 됐는데 41살에 제일 잘 맞는 친구는 41살에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친구, 대학교 때 친구는 일단 저부터가 대학교 때에 저랑 친구를 하고 싶지 않거든요. 나도. 그래서 그냥 전혀 상관없는 성향으로 다 뻗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맞아요. 뭐 그런 친구가 남아 있다고 하면 너무 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때부터 이어지는 친구, 막 언제부터 친구였던 사람이 이어지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진짜 그래요. 생각이에요. 오래된 친구가 더 안 좋다는 것도 아닌데 오래된 친구가 확실하게 더 좋을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제가 남들에 대해서 그래도 관용적인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이상한 사람들, 왜 저 사람은 왜 저래? 라는 거에 대해서 대체로 편견이 없이 보는 편인데 그 생각의 이유가 제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난가? 그래서 딱 누가 보면 나도 저런 적 있었는데? 나도 저렇게까지 이상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옛날에 저를 보는 느낌이에요. 아, 저런 느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 옛날에 친구가 나한테 이게 저런 느낌이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되게 10대 때도 이상했고 20대 때도 이상했고 30대도 지금도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나중에 보면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걸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뭐라고? 만추님이 저한테 글 주제 뭐 할지 고민이다 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지? 이상한 게 아니고 맞아. 대단히 특별하진 않지만 막상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 그랬나?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떤 사람들이 볼 땐 특별하고 재밌겠다인 거고 어떤 사람이 보면 이상한 거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기의 시절에 맞는 사람들이 그 시절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지금 와서 지금 올해 친구 사귀어도 되죠. 독립사전 모임 같은 거 저도 되게 나갔을 때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후에 사교를 약속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면 그거는 플러스니까 더 좋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막 이후에 막 우리가 막 매주 수요일에 막 만나가지고 술을 먹는 모임이다 이러면 전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좀 특이한 게 이게 연애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인데 나는 이런 친구를 갖고 싶어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내가 친구랑 이거 하는 걸 생각보다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거는 해보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임 같은 데를 나가보는 게 추천이에요.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아요. 막상 해봤더니 좋았던 친구랑 같이 하는 활동 뭐 있어요? 저번에 얘기했던 멍 때리고 앉아서 그냥 같이 유튜브만 보는 거. 예전 각자. 같았으면 진짜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친구랑 영화 보는 것도 별로. 왜냐면 영화 보는 동안 말을 못 하잖아요. 집에서 보면은 할 수 있는데 영화관 가서 보면은 그쵸. 영화관을 같이 가서 보면 만날 시간도 얼마 없는데 그쵸, 밥 영화로 먹고 뭐 하고 할 수 하면은 없지. 사실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만나서 한 4시간밖에 안 될 때도 있는데 집에서 보면요. 브금같이 볼 거면 괜찮은데 아. 집중하고 봐야 되는 영화도 있잖아요. 나는 솔로 같은 거 보는 건 괜찮은데 뭐 저기 킬링 디어 같은 거 보는 건 안 된다. 그쵸, 그쵸. 아, 그치. 아예 그냥 다 같이 보고 뒤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자 해서 8시간을 잡아놓는 거는 오케이. 근데 우리 같이 만나서 영화 보고 헤어지자는 저는 별로. 아, 그렇구나. 굳이 같이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혼자 봐도 똑같은데. 저는 안 똑같은 게 네. 제가 집에서 그 집사람하고 같이 외국 영화를 보면 네. 제가 외국인을 분간하지 못하는 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인이고 머리가 금발이면 다 동일 인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백인이 아시아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굉장한 인종차별. 진짜로. 야, 너 중국인 한국인 뭐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니?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동양인 얼굴은 다 똑같아서 모르겠더라.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인 얼굴 그렇게 기가 막히게 구분하면서 막 저 배우가 뭐 누구니 뭐 어쩌니 하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볼 때마다 제가 파트너한테 맨날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였지? 그러면 맨날 파트너가 왜 그 와이프랑 헤어진 다음에 친구랑 너 다시 사귀네 이렇게 이거를 영화 보는 내내 옆에 설명을 해줘야 돼. 그래가지고 같이 보면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그러네.
근데 그걸 또 영화관 가면 못하죠. 못하죠. 집에서 해야겠다. 영화관 가면은 약간 어리둥절한 채로 그냥 끝나는 거죠. 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집중해야 되는 영화라도 지금 정도의 짧은 잡담 같은 거는 하면서 보는 게 더 재밌는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재밌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푸듀 마지막 방송 좋아하면 울리는 짝짝짝 마지막 방송 요거는 모아놓고 봤거든요. 맞아. 울면서. 맞아. 그런 매직기가 거는 데뷔를 했네 안 했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시는 일이 너무 현실적인 그 다짐이어가지고 뭐든 화이팅이고 연말에 한번 다시 사연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디까지 됐는지. 네, 물론 사연 못 이루셨어도 주세요. 괜찮습니다. 그럼요. 네. 화이팅입니다. 비욘세 팟캐스트를 가장 빠르고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비욘세닷컴입니다. 비욘세 티셔츠, 공식 맥주잔 같은 공식 굿즈부터 책 미루리라 오늘 헤어졌다 난 슬플 땐 봉춤을 춰도 묶음 배송으로 함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비욘세와 함께 홍보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음원 광고, 브랜디드 콘텐츠 혹은 그 밖의 새로운 제휴 아이디어도 비욘세닷컴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음에 든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1,000원부터 자유롭게 셀프 청취료로 응원해주세요. 팟캐스트 비욘세를 건강하게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사연 보내기 게시판을 통해 각종 사연과 여러분의 근황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오늘도 더불어 혼자 살아요. 그러면 교님 사연을 만추님이 읽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온세님 만추님. 내가 뭐라고 사연을 써? 하다가 오늘도 할 일 없이 누워서 머릿속으로 플랜 B, C, D 계속 미루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여 새해 다짐을 써봅니다. 기특합니다. 다짐을 써내면 뭐라도 하겠지라는 마음으로요. 저의 2025년 새해 다짐은 도망치지 않기입니다. 사실 저는 작년 9월 10년 조금 넘은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현재 캐나다에 워킹홀리데이로 와 있습니다. 30 중반이 넘은 나이에 괜찮은 선택일까 고민도 많이 했고 그동안 소위 말하는 안정적인 정규직 생활에 대한 미련을 놓기가 어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혼세님께서 하나 잡으려면 손에 있던 하나 놓아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이거 되게 성경 말씀처럼 지금 써놓으셨어요. 기억이 안 나. 비욘세 3장 4절처럼 써주셨어요. 기억이 안 나.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정규직의 안정성이 허상처럼 느껴지는 깨달음에 더하여 또 깨달음 얻으셨어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놓치면 끝내 도전하지 못할 것 같아 과감히 회사를 그만두고 캐나다로 왔어요. 그동안 일에 너무 시달려 지치기도 했고 영어가 완전히 자연스러운 편은 아니라 스스로에게 나름의 휴가를 주고 싶어 작년 9월부터 12월은 방문 비자로 캐나다, 미국에 있으면서 어학연수 2달, 취업 준비 기간 2달 정도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계획한 대로 어학연수 기간에는 나름 열심히 영어 공부했지만 솔직히 취업 준비 기간은 사실상 휴식의 시간으로 보냈어요. 초창기엔 나름 지원도 하고 취업 서적도 읽었지만 어느 순간 마음이 해이해지기도 하고 솔직히 정말 너무 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휴식 기간을 설명하기 위한 핑계로 인증서가 나오는 강의 하나만 듣고 나머지 12월 동안은 정말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1월이 되어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워킹 비자를 활성화하고 여러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 덜컥 겁이 났어요. 요즘 시장 상황도 안 좋고 내가 아무리 한국에서 경력을 잘 만들었어도 그 경력 캐나다에서 경력과 동일하게 받아들여지진 않을 텐데 이대로 취업 못하면 어쩌지? 막상 인터뷰 볼 때 영어가 영 안 나오면 어쩌지?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이 내가 캐나다에 온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대로 그냥 취준생으로 2년 흘려보내고 한국에 돌아가면 재취업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차라리 불러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냥 다시 한국 돌아갈까? 물론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걱정들은 현실에 기반한 것도 많지만 그보다 앞서 그냥 저의 회피 성향이 발동한 것이물요.
취업이란 결국 부딪히고 부딪히다 우연찮게 타이밍과 피신 맞는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기에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열심히 지원하고 영어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는 걸요. 알면서도 자꾸 미루고 핑계만 만들다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취업을 못하더라도 뭐라도 계속 했을 때에만 저에게 남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요. 그래서 솔직히 겁도 나고 무섭고 도망치고 싶지만 도망치지 않는 것이 올해 저의 목표입니다. 그 끝에 제가 어디 도달할지 알 수 없지만 그래야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가끔 해외에 계신 한줌단 분께서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많은 위로가 된다던 사연들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저도 그 말씀이 어떤 뜻이었는지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영어 콘텐츠만 듣고 보려고 다른 구독 정리하는 와중에 비욘세 밀림의 왕은 계속 듣게 되네요. 혼세님, 만추님 건강하시고 2025년 무탈하게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며 올해도 비욘세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해주셨어요. 와, 정말 다들 되게 정성껏 써주셨다. 진짜 영화 한 편 도입부를 보는 것 같은. 진짜 이런 말들이 저는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캐나다 간 거 다 아는데 나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아 진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뭔가를 못하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맞아. 누가 릴스를 올리신 거를 봤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교환학생으로 일본 유학 한번 갔다 온 거 빼고는 기간제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예 모르는 나라에 가서 뭔가를 해야 하는 상황에는 놓여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정착을 해야 되고 취업을 해야 되고 이런 건 안 해봐가지고 근데 어떤 분이 그걸 릴스를 올리신 거예요. 지금까지 했었던 여러 가지 시도를 올리셨는데 네. 그걸 하나를 보니까 또 다른 분들께 뜨고 해서 봤는데 공통적으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변 친구들한테는 뭐 내가 미국 가서 뭐 한다고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못한 채로 들어가면은 한국에서는 내가 뭐가 될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서 취업이 될까 안 될까 보다 맞아. 주변 사람들한테 이걸 뭐라고 얘기하지? 아 맞아.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그게 제일 걱정이 많이 됐다. 근데 어느 순간 그거를 항상 그런 릴스를 보면 어느 순간에 그걸 그냥 깨고 나서 내가 여기서 뭐라도 하겠다라는 마음을 한 번 먹은 게 그 다음에 뭐 취업을 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보거든요. 사람 사는 게 진짜 비슷하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럴 때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영화를 찍고 있다. 맞아. 난 지금 영화를 찍고 있는데 지금 이 영화의 그냥 장르만 약간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막 성공하는 막 성장 영화여가지고 막 그 성장 욕구에 미친 그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콘텐츠이지 아니면은 막 일본의 그 잔잔한 물 있죠. 결국엔 일상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조금 변했다. 약간 이런 물일지 그냥 그런 물일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뿐이지 거기서 뭐 적응을 잘 못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한국 돌아왔어. 그래도 이거 나름대로 이 서사가 있는 한 편의 영화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스토리를 그냥 한 편을 이렇게 쭉 써내려가면 되는 것이지 꼭 그 헐리우드의 그 캘리포니아에서 온 사람들 같은 그런 미친 긍정의 성장 서사는 아니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 내가 너무 삶이 힘들고 이럴 때는 어디서 봤지? 너무 힘들 때는 내가 주인공이구나 지금. 내가 지금 주인공이구나. 그냥 모든 히어로물에서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라는 서사에서는 앞에 진짜 뒤지게 힘든 때가 있거든요. 그치. 그래가지고 내가 조연이 아니구나. 내가 주연이었구나. 내가 존나 잘 될 주연이구나. 그래, 지금이 그 구간이구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보고 트위터에 공유도 하고 막 이랬었던 것 같거든요. 되게 좋은 방법이다. 근데 항상 남의 인생은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 비욘세 써니 셰프가 이제 한 번씩 나오는데 그 친구가 호주로 이제 요리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요리 공부를 하고 처음에 요리 학교 커리큘럼이 이제 끝날 때쯤이 돼가지고 이제 나는 취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그냥 내심 되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되겠지 다 되던데? 맞아. 근데 그게 쉽게 된다는 게 아니고 다들 어떻게든 길을 찾아서 해내던데? 라는 느낌으로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막 정말 막 레스토랑 2-3군데를 막 다니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될 줄 알았어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어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슈퍼히어로 히어로물의 주인공 서사처럼 그냥 막연히 될 거라는 믿음 하나를 갖고 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은 정말 그냥 남일처럼 되겠지 해야 되지 않나. 근데 되겠지 하고 이제 누워있으면 안 되고
이거 제가 이제 스스로를 보면서 그런 되게 생각하거든요. 만들어야지. 혼수야 너는 뭐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도요. 네,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이제 올해 정도에는 저희가 아까 뭐 그 녹음 전에 모임 얘기도 그렇지만 아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자각이 있잖아요. 될 거는 맞는데 잘 될 거는 너무 확실한데 근데 뭘 해야 잘 되는 거다. 저번 녹음에도 말했지만 잘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잘 될 것 같은데? 그치.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추님처럼 그냥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도 조금 태평한 느낌으로 잘 되지 않을까까지는 못하지만 그냥 막연히 아니, 나는 망할 사람이 아닌데? 라는 내가 망한다고? 이거는 내가 주인공인데? 지구가 멸망하나 보지? 약간 이런. 근데 그게 너무 좀 약간 게으른 낙관이어서 오히려 요즘 헤일처럼 몰아치는 건 그런 거죠. 너는 망할 수가 없는 앤데 네. 너의 게으름이 너의 운명도 뒤집을 위기다 지금. 너무 힘이 세다 게으름이. 그래서 항상 사주를 보면 똑같거든요. 뭐래요? 돈 걱정은 안 할 사주다. 진짜 좋은 그게 항상 사주다. 똑같아요. 어딜 가나 똑같고 돈 걱정을 안 할 사주라는 게 돈이 많다고 말하는 사주가 아니라 돈 걱정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었어.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애초에 사람이 너무 낙관적이라 돈이 걱정을 안 하는 거야. 이거 그거네.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버스로요처럼. 돈 걱정이 없다고만 얘기한 거지. 돈이 많을 거라고는 말 안 했으니까. 돈 걱정을 왜 안 하는가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고민.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걱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 근데 원래 점괘라는 게 나중에 깨달았을 때 보면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닌데 들어맞잖아요. 그치.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런 뜻으로 하신 얘기가 아닌데. 진짜네. 더 웃기다. 나중에 혹시 누가 그런 말 하시면 재차 물어봐 주세요. 그래 돈이 많은 겁니까? 걱정을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은 돈은 잘 벌어라고 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나 제가 안 물어본 데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 그냥 어떤 사주를 보고 아 얘는 정말 철딱서니 없는 사주구나. 돈 걱정이라는 걸 할 줄 모르는 사주. 얘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해서 말했을 수도 있겠다. 좋게 또 말해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갑자기 녹음 중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네. 그래도 둘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은 것도 좋은 거고 돈 걱정을 안 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후자의 경우에는 이제 부양 가족이 있어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맞네. 네. 우리 정원이는 또 좋은 거 먹어야 되고. 그래도 곧 정원이가 대학도 가고 취업도 하면. 그쵸. 이만큼 키웠으면은 알바도 좀 했으면 좋겠고. 산책도 이제 혼자 좀 갔다 왔으면 좋겠는 마음이 다들 있지만. 언젠가 집에 돌아오면 정원이가 노트북 켜고 알바 천국 지금 검색하고 있어. 좀 원고도 대신 좀 쓰고.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읊는다는데 지금 이제 작가계 3년 차인데 네. 뭐 먹고 싸는 것뿐이라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좀 서운한 마음. 라고 말하니까 정원이가 지금 턱을 긁었다. 이것도 할 줄 안다 나도. 헛소리하고 앉아있다며. 어쨌든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으니까 다음 사연 읽어볼까요? 좋습니다. 듀오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리링님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욘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사이트에 글을 써보네요. 매주 금요일마다 비욘세를 기다리며 간장게장처럼 귀를 비욘세에 절여놓고 사는 사람으로서 먼저 새해 안부 인사를 묻지 않았던 꽤나 건방졌던 저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지난 청취자 후기에서 저에게 제작진의 마음으로라고 하셨는데 흠칫 놀랐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저만의 팟캐스트를 운영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밝히기까지 꽤나 고민했었습니다. 여기서 저의 새해 다짐이 시작됩니다. 비욘세님은 일주일에 한 번 청취자를 찾아와 주시지만 저는 제 청취자들을 계절마다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최근 친구와 만났을 때 우연히 제 팟캐스트의 애청자이신 분과 통화할 수 있었는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다음 에피소드 언제 나오나요? 밥 친구가 없어요. 그걸 듣는 순간 제 청취자분이 너무나 가여웠습니다. 청취자님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고 곧 나오겠다고 답변을 드려놓고도 저는 일주일째 에피소드를 업로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극악무도한 호스트였던 것입니다. 팟캐스트를 시작하고 난 뒤로 저는 편집 마감을 가진 모든 팟캐스트 호스트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비욘세님 존경합니다. 매해 하던 독서 다이어트 부자를 넘어선 새로운 새해 다짐입니다. 편집 빨리 하기입니다. 부디 꼭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켜내길 바랍니다. 제 새해 다짐은 여기까지입니다.
귀여워. 이분이 배우 이재훈 씨를 좋아하시는데 네. 이렇게 떠나면 또 서운하니 작은 뉴스도 남기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40분 TVN 예능 핀란드 새빵살이에 이재훈 씨가 나옵니다. 핀란드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힐링 영상이에요. 많이들 봐주세요. 이번 주에는 이재훈 씨가 핀란드에서 트월킹하는 영상이 나온답니다. 부와 명예를 이미 충분히 거머쥔 그가 왜 1억 마일리 먼 곳에서 트월킹을 하는지 그저 그것이 알고 싶을 따름입니다. 언젠가 제 새해 다짐을 지켜내고 청취후기를 쓰고 싶네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마리링 드림. 재밌네요, 이분. 이분은 정말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이렇게 사연을 보낼 거면 그리고 소개가 될 수도 있다는 전제가 있으면 자기 팟캐스트를 홍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40분 TVN 예능 핀란드 새빵살이에 이재훈 씨 홍보를 하셨다는 것이 대단하네요. 진심이네요. 그니까요. 이 부분을 좀 굉장히 좀 높이 산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멋있습니다. 원세님이 그 부분 읽으실 때 되게 진짜 광고 같았어요. 네, 왜냐면 그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이분의 어떤 의지가 느껴져가지고 사실 이 앞에 무슨 새해 다짐이고 뭐 무슨 팟캐스트고 무슨 편집을 빨리 하네 이거는 그냥 이분의 어떤 밑밥 깔기. 다시 한번 제작진 마인드로 소개될 사연을 해야겠다. 나도 팟캐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 신박하니까 선생님이 이걸 채택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앞에 밑밥처럼 깔아놓고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이제 비욘세에다가 이재훈님의 새로 출연하는 예능 핀란드 새빵살이 홍보하겠다. 요거만 어떤 야망이 드글드글한 세속적인 사연.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뒤에 있었던. 그쵸.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핀란드 새빵살이. 안 볼 것 같은 말투로. 영혼이 쏙 빠졌어. 8시 40분에 챙겨볼 것 같진 않고요. 네. 아마도 뭐 클립이나 그쵸. 네, 티빙이나 이 정도를 TVN이니까. 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쵸. 편집 일찍 하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쵸. 굳이 뭐 일찍 안 해도 내보내기만 하면 그게 어디란. 저도 옛날에는 초반에는 녹음한 거를 듣고 미리미리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요즘은 정말 목요일 저녁 6시 막 이렇게 5시, 6시 이때부터 하는 것 같아요. 자정에 보내야 되면. 네네네. 예전에는 막 미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결국 나라는 사람은 닥쳐야 하는 거 똑같은데. 나를 너무 잘 알게 되었군요. 뭐하러 내가 3일을 쓰나? 그럼. 근데 대신에 들어는 보죠. 원본을 들으면서 이거 빼야겠다, 저거 빼야겠다. 산책을 하니까. 네, 그때 듣고 있어요. 그 정도면 훌륭한데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번에 저도 큰일날 방송 새해 방송 오랜만에 보냈는데 목요일에 보내겠다고 하고서는 목요일 밤 7시에 편집 시작해가지고 11시에 올렸잖아요. 그때 너무 쫄렸던 게 비욘세에 나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큰일을 올렸다라고 과거형으로 녹음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게 안 나갈 거면은 과거형으로 녹음을 하면 안 됐었던 것이고 그쵸. 그리고 큰일을 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큰일날 올라왔구나.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알림 설정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봐야겠다 했는데 이제 없으면 거짓말했다. 뻥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추님한테 연락을 해서 언제 올라오나요? 그랬더니 오늘 중에 올라올 거고요. 이제 할 거예요. 저녁에 편집할 거예요. 근데 그때가 6시였거든요. 맞아요. 지금 저녁인데요. 걱정 마세요. 정말 태평해가지고 마치 누운 채로 잘 되지 않을까? 제가 마감을 정말 잘 지키는 편이에요. 그 편집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한국일보에서 2년 정도 그 칼럼 연재할 때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거든요. 멋있어. 근데 12시까지 보내야 되면 보통 11시에 쓰기를 시작해. 그것이 마감을 지키는 원동력이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계속 나를 반복하다 보면 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마감을 지킬 수 있다. 맞아.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잘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침대에 누워서 뭘 쓸까를 고민하지 않고 잘 되지 않을까? 잘 되지 않을까? 뭐 아무 지키지 않을까? 네. 그리고 예를 들어 3일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3일 전부터 편집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그 이틀을 편집을 해야지라는 마음에 맞아. 써버려. 그거를 맞아. 그 시간을 소요해. 그걸 편집하기 싫어하기에 이틀을 쓰고
마음가짐 다잡기 맞아. 쓰고 사실 편집은 마지막 날에 하거든요. 그쵸. 근데 그거를 이제 한 5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난 마지막 날에 하는 사람이구나.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음. 이번에 매주 마감하는 모임 돈 놓고 글먹기 그걸 하는데 돈 놓고 글먹기. 화요일 5시로 정했어요. 화요일 5시. 네. 왜냐면은 이게 어쨌든 비욘세가 있기 때문에 목요일 저녁은 안 되고요. 처음에는 막 언제로 할까 하다가 사실 목요일에 비욘세를 올리면 저는 사실 금요일이 되게 휴일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은 안 하고 싶다. 근데 또 주말로 하는 순간 주말이 날아가요. 토요일로 하면은 이제 토요일 날 막 온갖 뭐 집회도 있고 결혼식도 있고 막 맞아. 이래서 안 될 것 같다. 하지만 월요일에 한다면은 또 일요일부터 스트레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화요일 네. 5시에 하자. 네, 왜냐면 이제 7시는 배구 경기가 있기 때문에. 되게 규칙적이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해서 화요일 5시로 하겠다 해서 일단 저번 주 성공을 했고요. 다음 주도 성공해야죠. 이제 돈 빨리기 싫으면. 진짜 이름 짓는 거 천재인 것 같아. 이름을 너무 잘 지어. 그래서 돈 놓고 글먹기 모임을 지금은 이제 강원님이랑 하는 건데 네. 처음엔 강원님이랑 저랑 이제 친구를 구해보자 얘기했다가 그 저번 주에 얘기했던 뭐 공론화하는 글을 쓰겠다 하는 친구도 있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회칙 같은 거를 정해서 뭐 화요일 5시에 할 거고 뭐 이런 규칙이 있고 이걸 정하면 되는데 그거 사실 엄지로 3분이면 쓰잖아요. 그렇죠. 그걸 안 쓰는 바람에 강원님이랑 저랑 둘이 했습니다. 첫 주는. 그래 둘이 한 게 어디예요? 둘이 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보내주고 PDF 파일로 해가지고 보내주고 편집자님한테도 첫 원고를 드립니다 이러면서 보내드리고. 진짜 웃긴 게 프리랜서들이 회사에 다닐 때는 9시까지 나와라 이 자리에서 일해라 하면은 막 급발진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래놓고서는 나오면 스스로 막 마감을 정해가지고 저를 쪼아주실 분 쪼아주십사 제가 벌금을 내겠습니다. 맞아. 나를 구속할 사람을 찾아서 또 산만리 떠나더라고요. 그쵸. 여기저기 구속해야죠. 네, 뭐 대통령도 구속되고. 네, 여기저기 구속할 사람들은 구속을 해야 된다. 네, 좋은 일이 있어서 또 좋네요. 네. 그리고 그 실명으로 사연을 주셨는데 읽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메일에서 자동으로 실명이 떴을 수도 있어서 일단은 익명으로 읽을까요? 뭔가 자기소개처럼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라고 하진 않으셨어가지고 너무나 실명이라 선님 정도로 하면 어때요? 네, 선님 좋아요. 네, 선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맨날 듣기만 하다 직접 사연을 쓰려니 괜스레 떨려요. 작년에 비욘세 들으면서 꼭 한번 사연 보내고 싶었는데 망설이다가 2025년이 됐네요. 이번 기회에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매해 연말이 되면 우울하고 울적해집니다. 남들은 크리스마스 기다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캐럴을 듣는다지만 저는 캐럴을 들으면 그렇게 슬퍼집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벌써 새해가 오지? 나이 먹기 싫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작년에는 특히 더 우울했습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백수가 됐는데 예상보다 백수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거든요. 게다가 지금 내가 2024년을 살고 있는 게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무서운 일도 있었고 맞아요. 마음 아픈 소식들이 이어졌으니까요. 그래도 비욘세님 목소리 들으면서 새해엔 더 많은 사람들과 손을 잡고 따뜻함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커다란 힘은 아니더라도 작은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새해 다짐은 연말에 캐럴을 들으면서 2025년 정말 알차게 보냈다, 잘했어 라고 스스로 칭찬하면서 엉덩이 춤을 추자입니다. 연말에 엉덩이 춤을 추자. 그러니까 야심차요. 저 잘 해낼 수 있겠죠? 응원해주세요. 저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연말에 기쁜 마음으로 다시 사연을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2025년이 안전하길 바라며 이만 총총 해주셨어요. 비온 팟캐스트 잘 듣고 있다고 꾸준히 해달라고도 말씀 덧붙여 주셨고요. 와, 감사합니다. 참신한 사연이었어요. 엉덩이 춤. 이게 어떤 카라의 미스터인지 아니면 어떤 미국 트월킹인지 이거는 모르지만은 그러면 사실 연말에 캐럴을 들으면서 2025년 정말 알차게 보냈다, 잘했어 라고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엉덩이 춤을 추자가 목표면 사실 작년이랑 똑같이 보냈어도 그럼요. 내가 나를 그렇게 받아들여줄 어떤 마인드 세팅만 성공해도 이거는 이루는 거잖아요. 그럼. 좋다. 다 했다, 다 했어. 다 했어. 보통 연말에 우울해하는 건 저는 별로 공감은 안 되는데 저는 1월 1일부터 한 15일까지는 우울한 것 같아요. 왜? 연말은 이런 느낌이야.
흥청망청. 자, 파티다. 아이 뭐 올해까지 못 살았어도 모르겠고 일단 그냥 다 같이 놀자. 와. 잘 가라 이런 느낌. 아이 모르겠다. 그냥 끝이다. 이런 느낌이라면 약간 연초는 정신 차려야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정신 차려야지. 너 언제까지 이럴래? 그래서 그 우울과 불안 속에서 이제 6일 동안 6636 36시간 계획을 짜신 분. 계획을 짜는 게 제가 그 우울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은 근데 모두가 우울했을 거예요. 작년 연말은. 진짜로. 왜냐면 연말이라는 거를 느끼지도 못해서 그래서 뭐 트위터에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보통 11월쯤 되면은 진작에 이제 울려 퍼졌어야 되는데 올해는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머라이어 캐리가 요동반도도 못 넘었다. 진짜 그래.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캐롤이고 나발이고 뭐 별로 듣게 되지도 않고 그리고 맞아요. 12월 30일에 너무 큰 일이 있어서 연말에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서 그래서 다들 비슷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도 2023년에서 4년 넘어갈 때가 딱 그랬어요. 백수 기간이 너무나 길어지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너무 우울해서 가려고 했었던 파티를 취소하고 그냥 그거를 방송작가 선배한테 털어놓고 얘기하니까 언니가 너 어디야 갈게 해가지고 그 선배랑 같이 둘이서 보냈거든요 시간을. 그래서 그때가 진짜 너무너무 우울했던 지금 돌이켜 생각해도 우울할 정도로 우울했던. 왜 그때 근데 특별히 더 그랬어요? 요즘에 너무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방송도 그렇고 콘텐츠 업계가 다 어려우니까 그냥 뭐 다들 어려운 거지 뭐 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 뭐 기획하던 게 안 될 수도 있지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게 연말이니까 1년이 지났다고? 1년 동안이 일이 이 정도밖에 없었다고? 라는 생각을 그때 가서 뭔가 확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주변의 환경을 보면 뭐 지금도 뭐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글 쓰는 기고, 출판, 뭐 언론 다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2024년이 된다고 해서 나아질 것 같아 보이지 않았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올해는 진짜 좀 이랬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야지. 아니면 내년에는 상황이 좀 나아지겠지. 이게 있었는데 너무 열심히 했는데 안 된 것 같아서 내년에 더 열심히 할 기력이 없다는 생각이 또 들었고 그리고 내년이라고 해서 이 업계 환경이 나아질까라는 생각이 있었다 보니까 그때가 정말 레전드로 우울해서 그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나는 지금 그 모든 말들이 약간 두드려 맞는 것 같아. 그네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내 상황과 똑같잖아. 그치. 나 열심히 했고 나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해요?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내년은 사실은? 잘 되겠지 같은 희망을 가지면 안 돼. 그냥 뭘 해야 되는 거야. 희망은 없어. 여기는 그냥 허허벌판의 매드맥스처럼 그래서 뭐 어머니의 땅을 그린플레이스를 찾아가겠다고 해서 오토바이를 미친 듯이 워릭을 달려서 거기서 친구라도 만든 다음에 와 진짜 미쳤다 아무것도 없나 봐 우리 어떻게 같이 해서 같이 주저앉든 아니면 다시 본진으로 돌아가가지고 뭘 폭파하든 하여튼 그냥 여기는 사막이에요. 여긴 사막이고 여기서 그냥 백골이 되도록 가만히 주저앉아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은 뭐라도 할 것인가 두 개만 남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후자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냥 희망을 크게 품지 않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지금 말하면서 처음 하게 됩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냉정한 위지만 위로가 되는 말이네요. 왜냐면 이게 막연한 희망이 오히려 사람을 더 주저앉힐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 좋은 때가 오겠지. 아니 잘 되지 않을까?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프리랜서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진짜 그래. 진짜로. 큰일이다. 아유. 캐나다에 가 계시는 청취자분도 그렇고 방금 사연 주신 선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만추님도 그렇고 희망 그냥 해야 됩니다. 희망을 얘기할 어떤 시국이 아니다. 더 이상. 정말 그런 것 같네요. 이게 경기가 좋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막 기회도 찾아오고 작년 재작년이 힘들었던 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항상 나는 그냥 오는 거 중에서 골라서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맞아. 그 건이 없어져서
내가 뭔가 되게 잘못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 주변 친구들이 다 그러고 누워있는 거예요. 맞아. 쟤는 나보다 잘 나가는 애인데 어. 그리고 저 선배는 나보다 훨씬 내가 너무 선망하고 너무 멋진 사람인데 다 그러고 있는 거를 보면서 물론 나한테서 문제를 찾는 거를 제일 먼저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데 아무리 봐도 내가 뭐 하나 뜯어고치는 걸로 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들었을 때 그걸 계속 회피하다가 연말에 그걸 받아들인 것 같아요. 진짜 먹거리가 없구나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힘들었다가 올해는 그러면 다른 맵으로 떠나봐야지 이런 생각도 하고 허허벌판 말고 다른 맵을 찾아보면서 뭐를 이렇게 병행해서 생각을 해야지 이게 진짜 여러 가지 트랙으로 쪼개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친구들도 좀 만나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해야지 아 그래도 뭐 내가 잘 준비하고 있으면 좋은 기회가 오겠지 가지고는 충분하지도 않고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일이 찾아지지 않고 기회는 결국은 누군가가 나한테 일을 줘서 오는 결말이 똑같더라도 내가 뭐를 시도하다가 누군가한테 반가운 연락이 와서 슉 넘어가는 거랑 맞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잘 되지 않을까? 침대에 누워서 난데? 그런 게 조금 좀 다를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나의 멘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뭘 하는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같이 하기로 했었던 그 모임이 그래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지를 나 혼자만의 아이디어로는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저도 몇 년 전까지는 몇 년 전까지가 아니라 저도 작년이랑 재작년에는 약간 그렇게 어리둥절해 하면서 약간 광장에 서서 손을 드는 것처럼 이렇게 손을 들면서 저기 클라이언트님들 저 여기 있는데요? 저 여기 있어요. 막 이렇게 계속 말했던 것 같아요. 저기 저한테 주실 일 있잖아요. 여러분 까먹으신 거 아니죠? 저 여기 있거든요. 저 이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바쁘지 않답니다. 저 지금 손 의외로 비어 있답니다. 맞아. 이런 스탠스에서 나도 연락 한번 해보면서 저 요즘 괜찮아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해서 물론 일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충분치 않았어요. 맞아. 올해 우리 진짜 뭔가 해보자. 좋아. 네. 예스. 우리의 또 다짐으로 마무리를. 다음 사연은 히미스타님 사연을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혼세님.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이 시국에 방금 했던 토크와 이어집니다. 아유. 혼세님의 마음도 안녕하지 못하신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유머를 잃지 않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이겨내고자 하시는 마음이 느껴져 저도 함께 이겨내보려고 합니다. 이겨내야지! 저는 2024년 12월 3일부터 그러니까 내란숙의 윤석열의 계엄이 있었던 그날부터 영어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었답니다. 영어와 절교한 지 20년 만에 영어 공부를 다시 한다는 것이 가뜩이나 어려운 일이라 겨우겨우 영어책을 펼쳐 들었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뉴스를 봤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는 안중에도 없게 되었어요. 지금 20년 만에 시작했는데 개점 휴업입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갑자기 토익 점수가 필요한 일이 생겨서 2025년에는 영어 공부를 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사실 너무너무 싫어하는 영어 공부를 할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퍼블리셔스 테이블에서 만난 혼세님이 저에게 영어는 해두면 언제든 다 써먹어요 라고 응원해 주셔서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영어 공부를 시작한 지 이제 막 한 달이 지난 지금 아직 영어에 대한 감이 돌아오지 않아 시험 점수가 신발 사이즈를 겨우 넘어가고 있지만 가능하면 2025년 상반기 안에는 꼭 필요한 점수가 채워지길 바랍니다. 영어 점수가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 계획은 또 그 다음에 사연으로 보낼게요. 저는 사실 타인의 감정이 제 감정이 되기 쉬운 사람이라 예전에 이태원 뉴스를 접했을 때도 한줌단 여러분들이 뉴스 끄고 폰 끄고 빨리 나쁜 소식으로부터 멀어지라는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이번에도 저는 나쁜 소식들에 치여 감정이 바닥을 치고 있었고 몇 번의 집회와 무안공항까지 다녀오면서 일상 유지가 안 되는 지경이 되었어요. 결국 저는 유튜브 창을 켜고 송은이 쌈먹방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뜨는 영상들을 순서 없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혼세님은 내성 발톱 영상을 자주 보신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저는 편집할 때도 보기 때문에. 네. 저는 감정을 안정시킬 때 송은이 쌈먹방을 봅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은희 언니 쌈먹방은 최고인 것 같아요. 알았어요. 너무너무 어필하고 싶어. 너무 웃겨. 하루 종일 뉴스 보다가 진절이 난다 싶을 때 한 번씩 송은이 쌈먹방 틀어놓고 멍 때리면 저는 기분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혼세님과 한줌단 그리고 상처 입은 많은 국민들이 하루빨리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사연
사연이 소개될 때쯤에는 수갑찬 윤석열을 보고 싶네요. 미래에 계시는 분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비슷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영어 공부도 방해가 되고 지금 너무 정말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네요. 제가 알기로는 히미스타님 이분도 팟캐스트 하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도 송은이 계속 쌈먹방. 맞아. 다들 자기 홍보는 뒷전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좀 봐달라. 아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은희 언니 쌈먹방. 비밀 보장이 지금 500회를 넘겼죠? 너무 대단해. 네, 얼마 전에 그래서 이영자 씨가 나오시는 특집을 했었던 것 같아가지고 네. 맞네. 그래서 지금 500회 특집을 저저번 주부터 하고 계시는구나. 1월 15일부터 그 500회 특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송은이 김숙의 비밀 보장이 500회를 맞아가지고 겸사겸사 또 너무너무 축하드리면서 영어는 근데 정말 영어를 꼭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네. 해놓으면은 의외로 여기저기서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주변에 보니까 뭐 요리를 하시든 심지어 무슨 뭐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방송계에서는 그거 쓸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번에 그 준언니 나왔을 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작년에 조금씩 했던 프로젝트를 보니까 이제 해외 제작진이 K-팝 때문에 한국에 와서 촬영하는 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영어를 아주 잘하지 않아도 조금이라도 간단한 거라도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뭔가 일자리가 조금 더 넓어지기도 하고 영어 전담을 안 해도 그래서 그런 세상이 점점 오고 있어가지고 영어를 아예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은 당연히 많은데 뭔가 흥미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놓으시면 도움이 된다. 도움이 돼요. 특히 요즘에 한국이 그렇게 좀 돼 있어서 뭐 패션, 뭐 K-팝 뭐 그런 부분들이 다 그러다 보니까 해놓으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영어 공부 좀 해야겠다. 저 ASMR 해보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너무 잘 어울려요. 잘할 것 같아요. 근데 ASMR을 제가 또 엄청난 헤비 그 ASMR 소비자라서 좋아하는 건데 제가 보는 영상이 약간 9할 이상은 다 해외 콘텐츠라서 다 영어로 듣거든요. 왜냐면은 한국어로 들으면 그 한국어의 단어 선택과 그 사람의 어떤 말투가 너무 잘 읽혀. 그 맥락과 의도가.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나의 그 ASMR을 즐기는 감도를 높여야 되는 건데 그걸 방해해야 하더라고요. 글쓰기 노동자로서의 자아가 자꾸 나와가지고 저 왜 저렇게 얘기하냐. 왜 저렇게 얘기하냐. 저거 틀렸는데 자꾸 생각이 나서 그래서 영어로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작을 해도 영어로 아마 제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좋다. 근데 물론 틀린 영어가 많겠죠? 하지만 뭐 영어로 글 쓰는 사람 아니면 대충 들어주지 않을까. 그럼. 그리고 예전에는 뭐 발음이나 뭐 문법이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되게 신경 쓰고 당연히 지금도 신경 안 쓰지는 않는데 오히려 지금은 좀 약간 태도가 바뀐 게 야 너네가 영어가 공용어라며. 맞아. 특히 미국 사람 만날 때 맞아. 너네가 영어가 공용어라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했으면 좋겠다며. 그러면은 다양한 억양이랑 문법적인 오류 같은 거는 너네가 그냥 받아들여야 돼. 감수해야지. 그거를 다 사람들이 해주는 게 어디야. 그럼 뭐 지금부터 한국어로 어디 한번 얘기해볼래? 그러니까 너 한국어 발음 얼마나 좋은지 보자. 그래서 전혀 뭐 상관없지 않겠나. 맞아. 그럴 때는 공용어 그치. 찬스를 또 써야죠. 제가 해외에 그렇게 한두 달씩 나가 있는 때가 많잖아요. 네. 근데 나가 있으면은 거기서 한 달 이상이면 대체로 여행이 아니라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뭐 그냥 밥 먹고 운동하고 영화 보고 이런 거 하게 되는데 제가 해외에서 영화관 가는 것도 좋아하고 그 헬스장 끊어서 다니는 것도 좋아하는데 헬스장 끊으면 PT 해주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영어로 들어야 되고 영화 보면은 그 나라 언어로는 대체로 못 들으니까 영어로 들어야 되고 이랬는데 그 정도는 즐길 수 있을 정도 되면 해외 생활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저도 태국 요리 쿠킹 스쿨을 갔었는데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맞아. 그래서 막 솜땀 만들고 이런 것도 직접 빻아서 해보고 그랬는데 그것도 영어로 그 선생님이 수업하시거든요.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너무 약간 잘해야 된다는 강박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제 한국, 일본 정도가 뭐 주변에 친구가 많고 그 약간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인데 우리는 막 이걸 틀렸네 하는 걸 되게 많이 신경을 쓰는데 유럽은 워낙 교류가 많고 이러니까 그냥 식당에서 몇 마디 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막 나는 프랑스어를 할 수 있어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특히 미국 사람들은 그냥
틴더에 한국어를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는데 만나보니까 너 이걸 할 수 있다고 하는구나 얘 느낌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몇 번 만나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조금 자신감이 생겼어. 진짜 그러겠다. 예를 들면 저는 스페인은 혼자 여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우와. 음식 주문 다 할 수 있고. 스페인어 유창. 그쵸. 이러면 이제 유창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가서 메뉴판 다 읽을 수 있고요. 우와. 왜냐면 뭐 음식 식재료 거의 이런 스페인 거. 사람. 그럼요. 이 정도 되면 네이티브라고. 그러니까. 뭐 여기가 슈퍼마켓이구나. 여기가 무슨 뭐 우체국이구나. 와인 한 잔 주세요. 뭐 맥주 한 잔 주세요. 이런 거는 다 할 수 있고. 아유 그럼 스페인어 네. 하는 거지. 뭐 한 잔 있어요. 병으로 시켜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병으로 시켜야 돼요라고 했지만 분명히 말할 때는 병, 글라스, 오케이? 뭐 이 정도의 느낌이겠지. 그 네. 스페인 사람들이 들었을 뭐 때는. 통하니까. 근데 오히려 아예 유럽에서는 그렇게 주문한 게 창피하지 않은데 괜히 미국 출장 가거나 했을 때는 엄청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요즘에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점점 해가 갈수록 많이 맞아요. 만나게 되면서 그런 데서 조금 심리적으로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여러분 다 유창합니다. 아유, 우리 이 정도면은 그럼. 뭐 한국인 중에서 우리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영어 못하는 사람 없다. 그럼 팟캐스트가 뭔지 알고 여러분 다 듣는 거잖아. 그러니까. 팟캐스트도 콜라? 그럼. 오케이. 비어? 그럼. 그래가지고 한국인이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큰 장애물은 심리적인 위축이기 때문에 어쨌든 파이팅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아 화이팅입니다 이미스타님.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고른 사연을 전부 다 읽었어요. 와, 장하다. 장하다. 아, 네. 이 정도면 이제 갚았다. 이제 부채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네, 지각도 했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2024년에 안 좋았던 그 기억을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와르르 가글을 하시고 훅 뱉으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네. 고체가글 키드를 너무 좋아.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사몰이나 올리브영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고요. 네. 네. 진짜 부지런히 오늘 사담 많이 안 하고 와. 많이 안 했나? 많이 했나? 아니야 오늘 부지런히 사연 읽었어요. 네. 해가지고 지금 1시간 46분 많이 했다. 진짜 많이 했어요. 아 재밌었어요. 맞아. 저희는 일주일 만이죠. 나가는 게 2주 만인 거지. 네. 연속 2주를 녹음하셨는데 네. 어떠셨는지. 새해 사연을 읽어드리겠다고 해놓고서는 지금 1월이 다 지나가는 시점에 굉장히 한국인적인 어떤 구정 기준으로 그럼요. 송출하게 되어가지고 송구스럽고 계약 전에만 했으면 됐죠. 그리고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노니까 재밌네요. 또 불러주시면 기껍게 나오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만추님이랑 월말에 한번 또 만나가지고 뭐 신나게 여러 가지 모임 중독자 모임을 하고 올해도 청취자분들한테 되게 신세지면서 네, 청취자분들한테 여러 가지 듣고 배우고 하면서 다들 멘탈이 다 박살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서로 기대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 공개 방송은 뭐 일단 그 나라가 좀 나라같이 된 다음에 네,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선거도 하고 그럼요. 새 대통령도 뽑고 제발 아, 멀쩡한 사람으로. 그러니까요. 정말 큰 거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짜 정말. 큰 거 말하지 않아. 기준이 진짜 낮은데. 진짜 낮았어 우리. 저 진짜 기준이 너무 낮은데. 제발 올해 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길 빌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